안녕하세요. 새달아빠 전수자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제가 이제 부동산 유튜버다 보니까 매물을 소개를 하는 영상은 아닙니다. 매물을 소개하는 영상은 아니라서 부동산을 사라는 거 아닙니다. 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제가 제주도에 부동산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 부동산 지금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그리고 투기를 조장하고 그런 영상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 저도 투기를 싫어합니다. 저는 투자를 좋아하지 투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죠. 지금 세계 경제도 안 좋죠. 세계 경제도 안 좋으니까 이제 부동산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뭐 부동산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부동산도 오르는 이유가 있고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르는 이유는 뭐 당연히 주변에 개발 호재나 이런 게 많으니까 긍정적인 이슈가 있겠죠. 이슈가 있으니까 뭐 GTX든 상기 신도시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오르는 거고, 부동산이 하락하는 이유는 이제 뭐 경제가 안 좋으니까. 경제가 안 좋으면 부동산이 하락하는 거는 맞아요. 부동산 사무실을 직접 가보시면 언론에서는 뭐 집값이 몇 억씩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데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기에는 아니 매물이 그렇게 막 떨어지고 이런 거 없어요. 재건축이나 아니면 뭐 재개발 그리고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들이 떨어졌지 정작 내가 실수요로 취득을 하려고 하는 부동산은 그렇게 떨어진 건 없어요. 그게 왜 그런지 제가 그 이유는 나중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이제 뭐 세계 글로벌 경제가 안 좋죠. 글로벌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 경제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한다, 하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거기서 조금 디테일하게 경제가 안 좋으면 왜 부동산 집값이겠죠. 많은 분들이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집값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뭐 집값이 왜 떨어지는지 그리고 집값이 떨어지면 안 되는 이유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취득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동산을 보통 뭐 이렇게 몇백만 원짜리 이런 게 아니라 몇 억 아니면 10억이 넘어가거나 수십억이 이렇게 부동산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은행에 자산가들도 은행에 몇십억씩 예금을 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대부분 PF를 일으키겠죠.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출을 일으킵니다. PF를 일으켜서 대출을 일으켜서 내 자본금과 대출을 가지고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대출을 갚아야겠죠. 대출을 갚으려고 하면 원금 상환이 됐든 원리금 상환이 됐든 아니면 이자만 납부를 하는 방식이든 은행에 대출을 PF를 일으킨 그 비용을 지불을 해야겠죠. 그런데 이 금액을 예전에 IMF 때는 제가 금리가 한 20%에서 30%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한 기준금리가 5% 초반대여서 아마 은행 시중금리는 한 7, 8%대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환위기 때 어려웠던 이유는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금리가 20%, 30%였어요. 너무 높았어요. 너무 높았으니까 경제는 안 좋아요. 내수 경제는 안 좋았죠. IMF 때.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자를 못 갚았어요. 못 갚으니까 아니면 실직자가 많았겠죠. 부도나는 기업들도 많았고 그러니까 일자리를 잃었어요. 일자리를 잃다 보니까 그 이자를 못 갚았겠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저랑 이제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뭐 5년, 10년 경제가 안 좋다. 그래서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집값이 떨어졌어요. 지금 한 15억 하던 주택이 한 2억 떨어졌어요. 그럼 13억이겠죠. 사시겠습니까? 안 사겠죠. 왜? 더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실수요로 3억 하던 주택이 2억이 떨어졌다. 사겠죠. 왜? 너무 많이 떨어졌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대출을 못 갚은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전국에. 많이 벌어지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면 대출을 못 갚는다 하는 말은 소득이 줄었거나 소득이 없어졌다는 말이겠죠. 소득이 없어지는 말이 뭐겠습니까? 직장을 잃었다는 겁니다. 실업자가 됐다는 거고. 그러면 회사가 부도가 나고
그리고 내가 실직자가 돼서 은행에 그 대출을 상환을 못하는 거겠죠. 집값이 떨어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실직자가 늘어난다는 거겠죠. 내 가까운 혈연이든 학연이든 지연이든 내 가까이에 있는 지금 옆집에 이웃이 직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에 대출을 못 갚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는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것보다는 그러면 부동산 하락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겠지만 전 소장도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는 것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고 지금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저는 부동산 매물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제주도 부동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이후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외환위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나 그렇게 이제 뭐 비교를 하는데 외환위기 때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우리 자국 내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2007년도 뭐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미국의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해서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전 세계 경제가 안 좋아졌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전염병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지만 한국의 부동산이 폭락을 한다. 그러면 한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경제가 안 좋아지면 제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기업이 부도가 나고 실직자가 생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소득 생활이 경제 활동을 못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부동산을 단순 투기로만 보지 마시고 투자로 하나의 경제입니다. 이렇게 뭐 일자리랑 또 연관이 되어 있고 경제로서 봐야 되지 무조건 투기라고 보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큰 수익을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투기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식을 통해서 큰 수익을 봤다. 투자자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도 주식을 해봤지만 주식이 오히려 투기에 더 가깝다고 봐요. 이게 뭐 몇 초만 해도 주식이 막 이렇게 오락내리락 끓이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뭐 동학개미운동이나 뭐 이렇게 했지만 삼성전자 주식 많이 샀죠. 이번에 뭐 동학개미운동 하신 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파는 게 그게 투자일까요? 과연 주식을 하시는 분들, 물론 저도 주식을 했지만 과연 주식을 하시는 분들 중에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을 하고 영업이익이나 그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해서 몇 년간 워렌 버핏처럼 코카콜라 주식을 막 수십 년째 갖고 있는 그렇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주식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실까요? 주식에서 이득 보면 팔겠죠. 물론 장기 투자자들 계세요. 주식이 하락했을 때. 하락했을 때 손해보기 싫으니까 어쩔 수 없이 주식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분들이 장기 투자자지. 내가 이 주식을 사서 나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적금을 넣듯이 월급을 받으면 한 주씩 매일 사야지. 이런 분도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진짜 가치 투자를 하신 분이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투기에 가깝죠. 사실 주식을 하시는 분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뭐 임장 활동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세미나를 간다든지 이렇게 자기 시간과 노력을 해서 재테크의 일종입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투기로만 보면 제가 생각하긴 그래요. 지금 뭐 강남에서 태어났어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태어나서 직장생활도 강남에서 했어요. 그리고 강남에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투기꾼이라고 볼까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살던 곳에 집 한 채 갖고 살고 있는 것을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 집값이 올랐는 건데 집값이 올랐다고 무조건 투기꾼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뭐 고향은 의성입니다. 뭐 촌인데 그러다가 뭐 대구에 가서 살았어요. 대구 가서 살다가 이제 제주도가 마음에 들어서 제주도에 이주를 해왔어요. 제주도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였죠, 물론. 그래서 제주도 부동산에 제가 제주도에 이주를 해와서 제주도에 뭐 집을 갖고 있다고 제가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일례로 4월달에 이제 대구에 계시던 부모님도 이사를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하고 전부 다 제주도에 산다고 제주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제주도가 제가 투기꾼은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좋아서 온 거니까. 강남이 좋아서 강남에 가는 거예요. 저는 재테크를 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도 있고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 다르니까요. 매주 로또를 사는 분도 재테크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그리고 매월 적금을 넣는 분도 재테크의 일종입니다.
그리고 전기 예금을 시키는 것도 재테크의 일종이고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아니면 이렇게 경제가 안 좋다.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을 때 실물 자산의 가치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금, 달러, 채권 이런 게 안전자산으로 인기를 얻겠죠. 얻는데 부동산도 안전자산이든 안전자산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부동산은 어찌됐든 실물자산입니다.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을 때 경기가 나쁠 때는 돈의 안전자산이 선호하는 이유는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값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가 잠시 딴 곳으로 새는데 전 소장도 부동산이 폭등을 한다, 폭락을 한다. 둘 다 원하지 않습니다. 둘 다 원하지 않고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것도 뭐 매물 소개도 아니고 제주도 부동산 투자하라 이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고 이렇게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저 부동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가 조금 안 좋을 때 일시적으로 하락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 부분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강남의 초고가 주택 이 왜 하락을 하냐 이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재건축 재개발은 아직 아파트를 아직 지었는 게 아니에요. 지었는 게 아니고 그 재건축이 된다, 재개발이 된다 이 호재의 심리 상태에 이제 이렇게 개발이 되면 좋아지겠지. 가치가 상승이 될 거니까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들이 가격이 비싸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습니까? 재건축 재개발 악재로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한다? 그러면 재건축을 조금 안 좋아지겠죠. 아니면 개발 이익 환수를 한다? 그러면 이제 악재가 터지니까 재건축에 조금 매력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외환 위기 때 재건축 재개발이 약 30%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강남 초고가 주택 왜냐하면 강남 초고가 주택은 15억 이상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진짜 자산가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돈 진짜 많은 분들 그런 분들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집값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 역시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안정적인 직장이 있거나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연구원들이나 아니면 고소득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에는 실수요로 주택을 접근하실 때 강남의 주택이 전부 2, 30억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요자분들이 주택이 있는 데는 가격 하락이 없을 거예요. 아마 큰 하락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타이밍에 보고 들어가면 괜찮겠죠. 실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투기를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수요자분들이 들어가시면 괜찮겠죠. 마찬가지로 지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에도 실수요자분들이 많이 있는 그러니까 안정적인 직장 생활이 있는 직업군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데는 괜찮겠죠. 이 반대로 얘기하면 생산직이 많은 그런 데는 만약에 기업이 안 좋다. 예를 몇 해 전만 해도 울산의 아파트 값이 하락을 많이 했었죠. 그때 울산 현대중공업이 안 좋았죠. 안 좋다 보니까 하락을 많이 하다가 이제 조금 오르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있는. 왜냐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실수요자분들 입장에서는 고정적으로 제가 말한 것처럼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어야 돼요. 소득이 일정해야 돼요. 그런데 실직자나 아니면 셧다운으로 인해서 내 소득이 줄어든다면 그런 부동산 거래는 조금 줄어들겠죠. 투자로 생각하시면 고민을 하셔야겠죠. 투자는 제가 전수장이 오늘 어느 지역을 소개를 해주는 것도 아니고 어느 매물을 얘기를 해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조건 투기로만 봐서 부동산을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으로 이득을 보시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일에 대한 제가 만족감,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만족감을 느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결국은 일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이러는 거는 돈을 벌기 위함이겠죠. 재테크도 요즘은 선택이 아닌 필수죠. 그러니까 재테크도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동산이 무조건 투기로 안 좋게만 보지 마시고 부동산도 하나의 재테크로 필수입니다. 필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다른 시선으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면 어떨까.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는 맞아요. 사실 좀 걱정이긴 해요. 폭락이 된다는 것은 그 전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영상이 여러분들인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여기 이제 화면에 동그라미 버튼 전소장 새달아빠 전소장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버튼 눌러주시면 구독 버튼입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셋딸아빠 전 소장이었습니다.